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집은 따로 있지만 회사를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살다가 작은 원룸도 살아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돈을 좀 모아서 재작년에 신축 빌라로 이사왔습니다. 신축 빌라라서 시설도 좋고 깔끔하기도 해서 아파트만큼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살만했습니다. 저는 다 만족하고 잘 살고 있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방음인데요.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서 들리는 건지 아랫집이나 윗집의 소리가 다 들리곤 합니다. 특히 제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랫집에 사는 40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가끔씩 늦은 밤에 두 부부의 소리가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남편을 보니 나이도 좀 되어 보이고 힘을 잘 쓸 것 같이 생기지 않아 보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늦은 밤마다 아줌마의 소리가 들리길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랫집 아줌마를 집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순간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진짜 골반이 터질 것 같더군요. 애기 엄마라고 하기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라인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할 때는 편한 옷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꾸미고 다니니 진짜 미인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밤늦게까지 아줌마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 역시도 두근거리곤 했습니다. 저런 여자랑 사귀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면서 매일 밤마다 저를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아기가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를 꼬실 만한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저 상상 속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기적 같은 행운이 생겼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3층 집이었고 아줌마의 집은 2층이었습니다. 같은 라인이라서 바로 제 집 밑에 집이라서 아줌마의 소리가 잘 들려왔던 건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누가 저희 집 현관을 마구 두드리더군요. 그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나가보니까 아랫집의 아줌마였습니다. 무슨 모임에 다녀온 건지 높은 하이힐을 신고 짧은 치마에 제대로 꾸민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봐도 많이 취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밀고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서 여기 내 집이고 그쪽 집은 아랫집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바로 화장실로 가더군요. 집 구조가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을 한 번에 잘 찾아가더군요. 계속 기다려도 아줌마가 안 나와서 아랫집 아저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아줌마가 제 집에 있다는 사실이 뭔가 설레는 마음도 들어서 그냥 어찌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아줌마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옷도 추스리지 못하고 치마는 다 말려올라 있고 스타킹은 무릎에 걸쳐 있더군요. 진짜 민망한 자태였습니다. 아줌마에게 정신 차려보라고 말했지만 제 말은 무시하고 그대로 안방으로 가더니 침대에 눕더군요. 술 냄새 진동하는 아줌마는 제 침대에서 기절한 듯이 자고 있는데 깨우고 싶지는 않더군요. 지금 바로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저씨를 부르면 아무 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이불에서 자고 있는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불편해 보여서 편하게 자게 해주고 싶어서 다리에 걸치고 있는 스타킹을 빼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깨면 민망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줌마는 돌아 누우면서 저를 끌어당기더군요. 아줌마에게 끌려가 그대로 안겨있는데 정말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들이 제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절 끌어안고 있던 아줌마는 다시 손에 힘이 풀리면서 잠들었고 저는 그 상태로 한동안 안겨있었습니다. 아줌마에게는 느껴지는 향수 냄새와 술 냄새까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뭔가를 하기엔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더군요. 아줌마는 가정이 있고 저는 선을 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 있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그런 짓을 했다가는 범죄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아줌마가 편히 쉬다 가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갑자기 아줌마가 일어났고 술이 깨서 정신이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침대 밑으로 내려와 그대로 토를 했습니다. 미처 화장실로 갈 틈도 없었고 토사물들이 방바닥은 물론 아줌마의 옷과 몸에도 다 묻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대충 바닥과 아줌마에게 묻은 건 닦을 수 있지만 아직 해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이대로면 난장판이겠다 싶어서 다시 자고 있는 아줌마를 보면서 옷을 벗겨서 빨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미층의 아저씨를 부를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 상황을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토사물들이 잔뜩 묻은 아줌마의 옷들을 바로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아줌마를 업고 화장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여기저기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정신 잃고 늘어져 있는 사람을 옮기는 건 정말 어렵더군요. 몸 여기저기에 안 묻은 곳이 없어서 다 씻겨야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줌마를 다 씻기고 제 방의 침대 위에 다시 눕혔습니다. 입은 옷이 없기 때문에 추울 것 같아 이불도 잘 덮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줌마는 오늘 밤 집으로 가기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다 정리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고 저도 힘을 다 써서 소파에서 기절한 것처럼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일어나 보니 아줌마가 술이 깨고 난 뒤에 일어난 건지 저를 보고 난 뒤에 여기는 어디냐고 묻더군요. 자기는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지 잘 설명하라고 하길래 아줌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 믿으려는 의심 가득한 눈치길래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던 휴지와 세탁기 안에 아줌마의 옷을 보여주니 아주 민망해하면서 제게 사과를 계속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빠르게 옷을 챙겨 입고는 늦은 새벽에 집에 가야겠다면서 저희 집을 빠르게 나갔습니다. 진짜 힘들기도 하고 기나긴 밤이었지만 저는 좋은 구경을 해서 좋았습니다. 그 뒤로 집 근처에서 몇 번 더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만 보면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냥 하룻밤의 이벤트로 끝났을 텐데 그 뒤에도 몇 번씩 술만 마시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집 화장실을 쓰고 난 뒤에 안방에 가서 제 침대에서 잠을 자더군요. 몇 번씩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아줌마가 정말 취한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어느 날은 또다시 아줌마가 술에 취해서는 저희 집에 왔었고 그날 역시도 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젠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거실 소파가 아닌 아줌마 옆에 누웠어요. 침대도 집도 제 거니까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자 갑자기 잠자고 있던 아줌마가 저를 끌어당기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설마 해서 아줌마를 보니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눈이 아주 말똥말똥한 눈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집에 얼마나 온 건가 싶었지요. 그 뒤로는 아랫집 아줌마는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달라진 건 이제는 부디 술에 취한 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집에 와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난 뒤에 술이 어느 정도 깨면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남편에게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건 그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